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검고 연주자 허윤정입니다. 도남은 나들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젊은 국악 이야기입니다. 젊음이라는 것과 국악, 이 두 단어가 연결되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국악도 젊은 국악과 또 생기발랄한 어린 시절, 청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많은 명인들의 젊은 시절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도남은 나들이 저와 함께 하는 젊은 국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도남은 바로 옆에는 종묘가 있습니다. 이 종묘를 들어가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왕들의 신의가 모셔져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묻힌다고 여겼죠. 그래서 바로 그 혼을 모시는 곳이 이 종묘이고요. 백은 무덤에 묻힌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종묘에서는 해마다 지금도 봄, 가을로 종묘 대제가 열리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51년 만에 종묘 대제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종묘를 보면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처음 검고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바로 이 종묘대제에서 추어지는 춤, 바로 일무를 배웠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검은고를 하기 전에는 한국무용을 추고 있던 아주 어린 무용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용을 전공했던 저도 처음 만나보는 춤이 바로 이 일무였어요. 재래의식이라는 그 의식에 맞추어서 아주 절도 있게 아주 신기하게 생긴 의무를 들고 동서사방을 향해서 춤을 추는 그 일무가 너무나 생소했지만 그때 배웠던 그 여러 가지 춤의 자태들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 종묘에 꼭 들리셔서 종묘 대제와 함께 빨간 옷을 입고 여러 무녀들이 추고 있는 그 일무를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건물이 바로 예전에 국립국악원이 있던 터였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이왕직 아학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왕직 아학부 안에 국악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국악을 배웠는지 궁금하시죠? 국악 교육은 1919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이전에는 따로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장학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음악기관 안에서 길러냈습니다. 장학원에 속한 악사들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장학원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조기 교육을 시작한 셈이죠. 7, 8세 무렵에는 아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등교육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 중등교육에서 기능이 잘 연마되어서 인정이 되고 나면 바로 고등교육 기관인 성제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제방에서 고등교육을 잘 받고 여기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바로 참상방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음악 교육기관에서 더욱 연마를 해서 명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1919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새 교육제도를 채택을 해서 연주자들을 뽑게 됩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이렇게 5가지의 전공을 뽑았고요. 또 필수 과목으로 성악, 이론, 무용 등도 과목에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런 교육제도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악은 자기 어떤 전공 분야 하나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루 무용과 성악과 장단과 이론, 기악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훨씬 더 좋은 음악으로 펼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1919년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교육제도를 채택해서 이왕직 아학부원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국악사 양성소로 바뀌게 되고 현재에 이르는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국악교육의 역사를 짧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이곳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젊은 국악 연주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연습을 했고 어떤 음악들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는 조선성악연구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정치 있는 한옥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선성악연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20대 시절 젊은 한갑득 명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검고의 명인이신 한갑득 명인은 검고 산조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한갑득 선생님은 처음에는 가야금을 배우셨는데요. 백낙준 선생님의 검은고 산조를 처음 듣고 너무 반해서 검은고를 배우겠다고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너무 작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검은고의 명인 박석기 명인이 한갑득 선생님을 받아주어서 검은고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20대 때부터 이미 출중한 기량으로 두각을 나타낸 한갑득 명인은 창극 반주를 하면서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활동하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명인들 송만갑, 이동백 명창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전해들은 얘기로는 다른 악기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갑득 선생님의 검은고 창극 반주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한갑득 선생님은 그 이후에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검은고를 잠시 그만둔 적도 있으시다고 해요. 하지만 곧 다시 돌아오셔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검은고 연주도 활발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한갑득류 검은고 산조 보유자가 되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4년부터 선생님이 돌아가신 1987년까지 공부를 선생님께 했는데요. 삼양동에 선생님 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검은고를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스승인 황득주 선생님의 손을 잡고 선생님 댁에 찾아갈 때면 항상 검은 비닐 봉지에 소주 한 병을 이렇게 담고 선생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약주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자그마한 키에 검은고를 놓고 안방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시던 모습, 그리고 산조를 드르렁드르렁 타주시고 저한테 한 가락 타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선생님의 산조는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 전통음악의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음악으로 길이길이 전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도남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원서공원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저기 멀리 보이시는 큰 건물이 바로 현대 빌딩입니다. 현대 본사 건물인데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황병기 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가야금의 명인이신 황병기 명인은 이 북촌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은 중앙중학교가 있는 저 북촌 꼭대기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현대빌딩 저 집터에서 서울대 법대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 법과대학이 해화동에 있었거든요. 해화동에서 바로 이곳까지는 버스 한 정거장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황병기 당시 대학생은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국립국악원에 가서 가야금을 매일 배우고 학습을 했습니다. 법대생이 가야금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생소한 일일 텐데요. 황병기 명인은 6.25 시절에 부산으로 피란을 갔을 때 처음 거기서 고전무용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야금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매일 가야금을 가서 연습하고 배우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겠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야금을 사달라고 마구 졸랐더니 황병기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전주까지 직접 가셔서 가야금을 사다 주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황병기 명인은 법대를 다니면서도 가야금을 계속 하셔서 콩쿨에 나가서 입상도 하시고 할 정도로 가야금이 마치 전공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황병기 명인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입니다. 1962년에 가야금 독주곡이라는 것을 작곡을 하셨어요. 전통음악만 있던 시절에 최초로 가야금의 창작곡을 만드신 것이죠. 그 독주곡의 제목은 숲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황병기 선생님의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시절의 작품, 지금부터 거의 60여 년 전의 작품인데도 너무나 아름답고 전혀 어색함이 없고 지금 언제 들어도 좋은 그런 음악들입니다. 제가 황병기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선생님과 함께 해외 연주나 선생님의 작품을 함께 연주하러 다닐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께도 검은고 독주곡을 위촉해서 낙도음이라는 곡을 초연도 했었고요. 선생님은 국악의 전통을 아주 잘 연주하시고 계승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국악의 영역을 확장시키신 정말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만나셨던 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백남준, 존 케이지, 윤희상, 또 홍신자, 그리고 첼리스트 장한나 씨까지 장르와 경계,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예술가 정신이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 이렇게 도남은 나들이를 통해서 이곳에 오다 보니 선생님의 집터를 한번 소개하면서 황병기 선생님을 추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황병기 선생님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원서공원 바로 앞에 있는 북촌 창우 극장의 객석입니다. 북촌 창우. 이 창우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예술가를 뜻하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북촌의 창우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저의 선친이신 연극연출가 허규의 설립으로 1993년도에 지어진 극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담한 공간입니다. 지하에 이렇게 한 100석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작은 소극장입니다. 이 극장이 있는 이 터도 제가 살고 있던 그런 집 위에다가 저희 선친께서
젊은 전통음악 연주자 그리고 젊은 연극인들에게 실험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하는 유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지금 사실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명인들, 그 당시에는 20대였죠. 그랬던 명인들께서 여기서 상설 공연도 했었고 또 젊은 연극인들이 와서 작품도 올리고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2007년부터 이곳을 젊은 국악인들의 전용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신진 국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차만별 콘서트가 있고요. 젊은 국악인들이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저 역시 검은고 연주자로서 10대와 20대를 지내봤고 그 시절에 나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얘기를 편안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한번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와 공간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통음악은 워낙에 깊고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운 것이 전통음악이거든요. 하지만 또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20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신들의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음악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천차만별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신진 음악 연주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더욱더 뜻깊은 것은요, 이 북촌 창호극장을 만드신 저희 아버님의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연출가 허규는 연극, 방송, 또 창극, 국악뿐만 아니라 축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연극, 우리 전통예술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연극인 마당극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시고 창극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아버지로서의 허규가 아닌 우리 국악계 또는 전통예술계,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한 번쯤은 되짚어 볼 그런 어떤 그러한 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이 이야기를 이 북촌 창호극장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여서요. 제가 검은고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검은고 독주곡 낙도음이라는 곡입니다. 고려시대 문인인 이자현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으신 낙도음의 일부분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남은 나들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깊어가는 늦가을 마음껏 즐기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울하셨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음악을 들으시면서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